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기록적인 상승이 나왔죠. 코스피가 7,4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와, 이런 숫자를 오늘 볼 줄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가 200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600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400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1000종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좀 나뉘는 그런 약간 양극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양극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일부 고객님은 SK하이닉스를 좀 줄여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자료 보면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 키워드는 뭐라고 준비를 했냐면 밸런스라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준비된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실 근데 제가 방송할 때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거의 엑기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집중을 하셔서 듣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됐죠. 다우존스도 올라왔고 나스닥도 올라왔고 S&P 500도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많이 안정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양호하고요.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안정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밸런스라고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스펠링이 맞나요? 맞겠죠? 제가 갑자기 이게 왜 V 같지 계속? 그죠? B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실적이 일단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갭상승이 몇 프로 정도가 떠서 시작을 했냐면 제가 댓글 좀 보니까 저 영어는 할 줄 압니다. 제가 영국에 좀 살다 와가지고 영어는 할 줄 아는데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넥스트레이드 말고 본장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초가가 플러스 9%가 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14% 정도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시초가에 매수를 했어도 5% 정도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본장에서는 많이 못 올랐어요. 시초가가 9.88%가 뛰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신규 매수를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재 가치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방금 전에 이제 클로징벨 같은 경우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약간 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를 줄여드린 분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제가 유리기판으로 종목을 교체를 해드렸어요. 물론 종목 교체를 안 해드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 ETF를 가지고 계시거나 반도체 ETF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덜어내고, 제가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기판이라고 한다면 필옵틱스라든지 JNTC라든지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은 SKC가 정말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요건 제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나서도 그거보다 2배씩은 더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다행히도 잡았죠. 근데 저는 진짜 지금부터 되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지 않고 더 올라가 버린다면 그 불편한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 방송을 보시면 내가 지금 반도체를 놓쳤다면 어디를 봐야겠구나. 여기에 대한 조금의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주도 굉장히 좋았고요. 전력기기 쪽도 굉장히 좋았고 변동성이 컸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를
밸런스라고 준비를 한 것은 이거 제가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달 뒤가 됐을 때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라왔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주도 섹터가 아예 없고 주식이 아예 없고 내가 시장 참여한 경력 자체가 굉장히 짧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연락이 오면 주식 투자하실 거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주식 매매를 오래 하셨거나 나는 다음에 대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알고 싶어라고 한다면 제가 다른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랬잖아요. 주식 비중이 아예 없다면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대량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오늘만 보면 제가 좀 틀린 거죠. 근데 시초가가 많이 떠가지고 실질적인 실익 자체는 좀 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매수를 했다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의 포지션은 주식이 없다면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밸런스라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SKC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오늘 원래는 그 동박을 만드는 회사예요.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엮여 있었던 기업이죠. 근데 SKC 쪽에서 앱솔릭스인가요?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쪽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앞서 나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지난주에 SKC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번 보죠.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삼성전자를 넣어볼까요? SK하이닉스를 넣어볼까요? SK하이닉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SKC고요. 밑에 있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 요게 이제 그냥 말씀드릴게요. SKC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던 과정에서 4월 달에 한번 거래가 들어온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SKC를 보유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피롭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놔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죠. 그렇게 하면서 신고가에 들어간 게 SKC인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SKC를 말하지만 실제로 이 SKC의 30%라는 상승률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거래일까지,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보유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달 후에는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지금 봤을 때는 어설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떤 얘기가 포인트가 되냐면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내가 3개월 후에 올라갈 종목을 한 10% 정도만 담아놓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떤 쪽에 대해서 내가 봐야 될지, 나는 3개월 후보다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를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밸런스인데 저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80%고 나머지가 20%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건 80% 20%인데 이게 화면에 보실 때 요게 좀 더 익숙하죠. 요게 왼쪽, 요게 80% 20%라고 한다면 70% 30% 60% 40% 이런 식으로 배분율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이격도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날 같은 경우는 11월 3일이거든요. 이때도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때도 이제 이 주가의 캔들의 종가와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25%였거든요. 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죠? 여기가 25%였는데 좀 이제 차트를 넓혀보니까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요 자리가 25%가 벌어져 있었어요. 이격도가.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프로가 벌어졌냐면 19%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는 19%가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몇 프로가 벌어져 있냐면 18%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 요 날이잖아요. 월요일날 말씀드리기를 이격도가 과거에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을 때 정도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것은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보기 좋게 틀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요 빨간색 선이죠. 오늘 이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격도가 지난 월요일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벌어져 있을 텐데 다행히도 요 빨간 선이 위로 쭉 고개를 들어주면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격도가 26%가 이렇게 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경제방송국에서 일하는 분이 지나가서 인사를 잠깐 했네요. 어찌됐건 간에 26%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반년,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벌어져 있었던 것보다 지금 조금 더 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밀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셔도 좋고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셔도 좋은데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SK하이닉스를 100% 매수하겠다, 80%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솔직한 저의 생각이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제가 뭐 좀 역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로 200%, 300% 수익 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 눌림이 나온다라는 것은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50만 원 부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정도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 전환이 된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지금 삼성증권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왜 삼성증권의 순매수가 많이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은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한민국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이격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 정도는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는 여전히 좋다. 근데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몰빵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우리나라 코스피가 7,4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마 저 말고 다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코스닥이 정말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코스피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국민성장펀드가 22일 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일 맞나요? 제가 여기 PPT를 준비를 해왔는데 좀 이따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타오르는 쪽이 있고 불타오를 쪽이 있겠죠. 근데 이 불타오를 쪽을 너무 빨리 매수하면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 제가 예전에 제약바이오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상승분 자체를 통째로 좀 먹기 위한다는 말이 좀 무서운데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되는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각이 덜 되는 쪽에 대해서 내가 100% 매수하겠다라는 관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밸런스가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사실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아요. 저는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데 뭐 10종목씩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좀 집중 투자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투자금이 5천만 원이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한 5종목 정도에서 6종목 정도로는 포트폴리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한 2-3종목 정도는 반도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전력설비 쪽을 담아 놓는 거고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들이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쪽을 담아놓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가만 보시면은 미선물도 굉장히 좋아요. 플러스 0.8% 정도 나오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1450원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우려했었던 매크로는 거의 다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달릴 일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올라왔다라는 거죠. 방향성은 우상향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속도가 빨랐으니까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진행해 볼게요. 자, 밸런스 보시고 밸런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주요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이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종목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제가 종목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증권사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또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종목을 딱딱 찍어드리진 못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안정성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밸류를 기반으로 본다면 과열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전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밸런스를 잡지 않고 나 이제 내가 그동안 제약바이오 진짜 많이 보유했는데 이거 이제 매도해서 이제라도 따라 들어가야지 하면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를 본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전에 우리 건희 대표님도 잠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하는 자들과 매도하는 자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로봇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냐면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예전에는 10,000주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100주밖에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0주가 걸려 있었던 상황에서 누군가가 매도를 해도 호가가 많이 안 내려가죠. 10,000원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9,500원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원래는 10,000주의 매도가 나와야지만 10,000원에서 9,500원까지 빠지는데 지금은 10,000원에서 9,500원까지 이 500원이 빠지는데 100주밖에 안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없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를 매수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안 가는 종목을 100주만 매도를 해도 그 기업은 마이너스 5%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물론 중소형주들이라든지 가치가 없는 기업들을 지금 매도해서 주도 섹터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금의 선순환 과정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지금 매도하는 것은 그런 호가가 얇기 때문이다. 우리가 호가가 두껍다, 얇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가가 얇기 때문에 정말 적은 거래 대금으로 쭉쭉 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 비중에서 뭐 80%, 90%가 못 가고 있어요. 뭐 엔터라든지 제약바이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용기 내서 좀 옮겨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쪽을 내가 10%, 20%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건 성향 차이거든요. 성향 차이. 그래서 저도 제가 아까 전에 뭐 SKC라든지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성향에 따라서 종목을 좀 다르게 잡아드렸거든요. 오늘 다행히도 다 같이 한 20%씩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격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을 잡아드렸고 난 좀 저렴한 종목이 좋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드렸어요. 이거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뭐 자료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계속 드려봅니다. 일단 여기 뭐 공격성과 방어의 균형이 뛰어난 투자자를 만든다. 이거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가장 큰 명분은 뭐냐면 시장이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가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푸트가 견뎌내느냐 혹은
시장이 조정을 받고 밀릴 때에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더 올라갈 것 같고 영원히 올라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한쪽 섹터만 전부 가지고 있다면 그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노출도가 너무 높죠. 근데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덜 손실이 나거나 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수익 날 때 조금 덜 먹어도 조정 받을 때 덜 뱉어내면 훨씬 더 안정적인 포트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께 멤버십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좀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익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정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손실이 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좌의 자산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수익이 날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수익이 나면서 계좌가 커진 상태에서 손실을 맞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벌었던 수익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내 포트를 잘 배분을 해 놓으면 시장이 밀릴 때에도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진 않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장 때 수익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정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횡보 조정장에 들어갔을 때 계좌가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지난주에 그 선행 앵커랑 어디서 방송을 하면서 그때 6,900포인트였거든요. 이제 7,0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7,400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8,000, 9,000도 빠를 수 있어요. 우리가 5,000포인트에서 봤을 때 1,000포인트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20%가 올라가는 거지만 7,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한 14%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또 성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그거예요. 주도 섹터인 반도체나 전력기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 그리고 이쪽에 대한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 하지만 내가 전력기기라든지 반도체를 여전히 30%, 40%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을 보실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이 한참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대해서도 밸런스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뭐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균형이 깨질 때 기회가 생긴다. 이런 거는 이제 밸런스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일단 가장 아랫단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극단적 위험으로부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제가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말씀드리면 제 방송을 초보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잘해 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조금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크로죠. 우리 매번 보는 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많이 안정이 됐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대한민국에 대한 원화를 많이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이 되는 거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마감 포지션으로 봤을 때 선물 포지션이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올라와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 내일도 갭상승은 나올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일단 환율은 안정적이다. 유가는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90불에서 100불 사이에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객 예탁금이 좀 줄었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용 잔고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대기 자금, 고객 예탁금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38%.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크로 뭘 정리해 드릴 거냐면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를 넘어가잖아요. 그때 저는 매수. 유가가 만약에 105달러, 배럴당 105달러나 11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매수. 이건 사실 우리 방송 거의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고 나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예전에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지금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 있고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의 여력 자체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크로가 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한번 시원하게 밀려주면 매수하면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것도 이제 밸런스인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었던 매크로를 차트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환율도 내려오고 있고요. 공포지수라고 이야기하죠. 변동성 지수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빅스도 많이 내려왔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와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가 내려오니까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 같은 경우도 힘을 좀 더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좀 쭉쭉쭉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정말 한두 분이라도 어떻게 보면 몰빵을 피한다거나 신용 매수를 피한다거나 하면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보도록 할게요. 인텔, 애플 동맹 가시화와 유리기판주 무더기 상한가. 얘들은 못 갔었던 쪽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못 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한 번 장중에 5%, 6% 변동성이 나오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SKC 같은 경우는 뭐 샘플 공급이 4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7월부터 본격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뭐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SKC, 피롭틱스가 가장 먼저 매출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까지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목별로 좀 메리트가 달라요. 삼성향 기업이 있고 삼성향 기업이 있고 또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출을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잘 한번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파운드리 내용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삼성전자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전과 닉스. 저는 이제 성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삼성전자를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자와 닉스를 안 팔길 잘했다. 국민연금이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오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일부터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한다라고 해요. 6천억 정도를 국민들에게 6천억 정도를 받고 정부에서 1,200억 정도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하게 돼서 처음에 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1,200억이 먼저 손실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실을 약간 보존해 주겠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진행을 하니까. 근데 이 자금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가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30% 정도, 그리고 10% 정도가 코스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2일 이전에, 그러니까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요 기간에는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으면서 밀린, 오늘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한번 봐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섹터도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유리기판 좋았고, 전선, 증권주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권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매수 사이드카 발동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빅테크들의 캐펙스 추정치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반도체가 너무 대단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0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LTA라고 해서 장기 계약도 마찬가지고 AI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방은 더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으나 추세적인 우상향 가능성은 높겠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려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달라졌죠. 삼성전자는 5.5배 정도, 삼성전자가 5.5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5배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 포워드 PER 기준으로 10배 주면은 40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4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3사의 캐펙스 투자 내용 나와 있고, 전력 설비도 오늘 굉장히 좋았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신규 매수도 좋아요. 신규 매수도 좋은데 분할 매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증권주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1월 달에도 반도체보다 더 강할 수 있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증권이랑 은행이랑 보험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당시에 제가 증권주를 강조하긴 했는데 금융주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증권주가 1월 달만 보면 반도체보다 좀 더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라는 것도 오랜만에 자랑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최초로 5월 달부터 매매가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7,000포인트까지 왔죠.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밸류에 따라서 많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시장의 투심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투심이 좋다라고 한다면 매매,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들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글로벌 주요 증시의 PER을 비교해 놨는데 요게 지난주쯤에 지난주 아니면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자료일 겁니다. 보시면 코스피의 PER이 8.3배거든요. 어때요? 일본의 니케이나 미국의 S&P 500이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절반 수준이죠. 절반도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증권주가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거래 대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를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 우측 보셔도 되게 재밌어요. 글로벌 주요 증시의 PBR입니다. 코스피가 1.9배인데 여기 보시면 ROE입니다. 얼마나 돈을 벌어내느냐. 그쵸? ROE는 가장 높은데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죠. 덕분에 그런 거죠. 돈은 가장 잘 벌고 있는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 일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뭐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투자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매수해야지라고 한다면 ETF든 삼성전자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SK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둘 다 좋은데.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반도체와 증권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국내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인데 뭐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고요. 미래에셋도 많이 쓰고 요거 두 개 많이 쓰고요. 쭉쭉 내려가면 저희 증권사도 있네요. 요게 SK. 올해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 미국 주식 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관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요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에이전틱 AI 이후에 무엇이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로봇 쪽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요. 로봇과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제가 아까 잠깐 살펴보니까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를 보는 것은 좀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도 오랜만에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많이 침투할 수 있다는 부분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3개월 내로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부분, 내년 중순에는 대량 양산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HL 만도라든지 한라캐스, 요즘엔 뭐 한국 PIM이 좀 변동성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또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포트를 공개를 하다 보니까 통신 장비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통신 장비주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통신 장비 쪽도 모멘텀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이제 인사이트 정리하러 한번 왔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AI 반도체, 종목, AI 반도체가 우리나라 주도 섹터라는 거 정말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장세는 좀씩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어떤 기업이 많이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요. 제가 매번 LS를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CJ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기업을 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거예요. 코스피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근데 저는 코스닥 ETF, 우리가 코스닥 150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수급을 제가 못 보고 들어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도를 하는 날에 그 코스닥 150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도 섹터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가 더 좋겠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를 본다면 전 이제는 코스닥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거기에 대한 명분으로는 국민성장펀드. 오늘 우리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1,500조더라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에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적은 금액만 들어오더라도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완전하게 키 맞추기는 못할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금 비중 20% 정도 보유하시는 거. 그리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한데, 오늘 뭐 선물 시장에선 수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포트폴리오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쏠림 현상이 극심한 국내 증시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격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인데, 제 답변은 반도체가 없다면 추격을 조금 하세요. 조금. 근데 반도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다리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특정 섹터, 이거 제가 여러분 월요일날 준비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니까 요 아래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로 포트폴리오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보여드렸던 것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월요일날 반도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살짝 줄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비중을 늘렸었죠. 그때 이제 제가 유리기판을 매수한 거고, 오늘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월요일과 똑같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랑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배분이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시장은 주도 섹터 위주로 가시는 게 맞고, 내가 3개월, 6개월 후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 섹터도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 제가 코스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코스피로 옮긴 지 꽤 됐는데 다시 코스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선순환됩니다. 잡주만 아니라면 선순환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녁 잘 쉬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